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8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시청자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다들 어서 오시고,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오늘도 다들 어서 오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멤버십이 열리기 위해서는 500명 이상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4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MLB는 총 8가지 분석을 준비해 왔고요. 자기 분석이랑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열심히 준비해 왔으니까 다들 잘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볼티모어와 콜로라도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매치업은 오늘 양팀의 2차전이었죠. 볼티모어가 18대 0으로 압도적으로 승리를 가져왔고요. 볼티의 타격 사이클 자체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많은 득점을 보여줬었고,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8푼 1리까지 홈런이 또 10개가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돼주고 있는 구간이다. 자,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는, 내일 매치업 상대는 5팀 곰보가 등판합니다. 146km짜리 페스트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너클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도 빠른 편은 아니고요. 구위도 약한 편에다가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 좀 냉정하게 말을 하자면은 피칭 스타프 자체가 약간 무너진 듯한 모습들. 볼티모어가 사실 자완투수 상대로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볼티모어의 타격감이라든지 낮 경기에서 또 잘 쳤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어느 정도의 득점 지원이 스가노에게 충분히 득점에 대한 지원이 돼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볼티모어의 선발은 스가노가 등판합니다. 151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커터, 그 다음에 스플리터 슬라이더, 뭐 커브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상하 로케이션을 활용하면서 가져가는데 최근에 컨디션이 조금 안 좋기는 해요. 정타 비율이 조금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다만 지금 콜로라도가 빠따가 힘을 쓸 수 있겠느냐? 저는 조금 쉽지 않다고 봅니다. 내일 경기 컨디션 자체가 콜로가 빠따가 터져주기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번 시즌 콜로는 원정에서 약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낮 경기에서도 약했어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콜로라도의 팀 OPS는 0.603, 리그 전체 29위 수준에다가 낮 경기에서도 이 콜로가 팀 OPS가 몇이었냐면 0.631이었거든요. 리그 28위 수준. 그래서 흐름 자체는 이제 화력전으로 가져갈 것 같기는 한데 더 나은 화력을, 더 강한 타선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저는 볼티모어가 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볼티 승리라든지 뭐 일방적인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다득점 경기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바로 보겠습니다. 물 한 잔만 하고 할게요. 자, 다음 경기 피츠버그랑 애리조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매치업은 생각보다 이 피츠버그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최근에 양 팀의 분위기도 참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폴 스킨스와 잭 갈렌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폴 스킨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요건 인정합니다. 특히나 지금 애리조나가 최근 5경기에서 평균 득점 지원이 1.6득점, 리그 전체 꼴찌 수준. 일단은 애리조나의 특성 자체가 이런 약한 뭐 수비라든지 뭐 선발, 불펜의 이런 능력을 공격으로 메꿔줬던 팀이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 분명한 리스크라고 보기는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애리조나의 팀 밸런스 자체가 조금 무너져 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생각보다 불펜은 흐름이 나쁘진 않거든요. 요게 좀 변수가 될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폴 스킨스 먼저 볼게요. 158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 스플리터까지 이번 시즌 던지고 있고요. 압도적인 구속, 강한 구위, 뭐 제구 능력, 땅볼 유도도 좋아요. 삼진 능력도 괜찮고요. 그래서 지금 저점의 애리조나가 이거 빠따리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가 조금 빡세긴 한 것 같아요. 폴 스킨스라는 선수 자체가 충분히 애리조나 상대로도 뭐 6이닝 이상, 뭐 2실점 이하 안정감 있게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자, 반면에 애리조나의 선발은 잭 갈렌이 등판합니다. 149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너클 커브, 뭐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여러 가지 구종을 던지는데 최근에 이 갈렌이 구위가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페스볼에 대한 구위가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씩 잘 던지는 경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피츠버그라는 팀 자체도 이렇게 밸류가 높은 페스볼에 대해서는 사실 타이밍이 잘 안 맞는 팀이고요. 게다가 이 피츠버그가 낮 경기에서 팀 OPS가 몇이죠? 0.613. 리그 전체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 중인 팀이 피츠버그다. 이거 사실 내일 경기장이 돼 PNC 파크라는 이런 투수 구장이라는 점 역시도 경기장 상황 자체도 갈렌에 대한 기대치를 저는 올려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봐주고 싶고 최근 양 팀이 불펜에 대한 흐름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뭐 피츠버그도 그렇고 애리조나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7.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애리조나 플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양키스 필라델피아 경기 볼게요. 양키스 필라. 일단 이 매치업은 지금 뭐 칼루스 로던과 잭 휠러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다 라고 정의가 될까요? 로던이 사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양키스가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최근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7.4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가져가는 팀이 양키스거든요. 동일 기간 최근 5경기 동안에 실책이 10개가 쏟아집니다. 필딩에서의 집중력이 너무 안 좋아요. 게다가 최근 5경기 불펜 뭐 소화도 많았고 안정감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로던이 이건 진짜 멱살 캐리하는 거 아니면은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자, 근데 제 로던이 일단은 뭐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싱커, 그 다음에 고속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이번 시즌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괜찮고요. 좌타 전팅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이 커맨드가 조금씩 흔들리는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볼질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볼질이 많아지다 보면은 2이닝 2팅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슬리는 게 뭐냐면은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굉장히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을 뿐더러 선구 안에서 강점이 있는 팀이다. 그래서 저는 뭐 로던이 잘 던지는 건 맞지만 최근에 커맨드가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필라델피아는 충분히 기다려주면서 볼넷 골라내면서 조금 빠르게 로던을 내려줄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생각보다 이번 시즌 필라델피아가 자완 상대로도 잘 쳤어요. 자완 상대 팀 OPS가 0.734. 뭐 리그 전체 8위 수준 잘 쳤었죠. 그래서 사실 로던 자체도 최근에 흔들리는데 팀의 피딩이라든지 뭐 불펜까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양키스가 안정감 있게 투수 운영이 될까요?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자, 이에 맞서는 필라델피아 선발은 휠러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포심에다가 뭐 싱커, 커터, 슬라이더, 커브, 스플릿, 구속, 구위, 커맨드, 레파토리까지 강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뜬금포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뭐 주자 자체를 많이 출루시키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필라델피아가 선발 싸움에서 조금 확실하게 앞서 나가는 그림이 나와줄 가능성을 봐주고 싶고, 약간 일방적인 게임이라든지 조금 다득점에 대해서 저는 뭐 그런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필라델피아 승, 아니면 뭐 핸디, 아니면 뭐 다득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할게요. 신시내티랑 템파베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치업은 사실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싱어도 최근에 흐름이 영 별로에다가 셰인 바지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흐름이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셰인 바지 먼저 살펴보자면은 15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위닝샷으로 커브, 그 다음에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지난 시즌보다 페이스볼에 대한 구속 자체는 좀 더 올라왔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뭐 볼끝이라든지 구위 자체가 지난 시즌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실제로 기록 자체가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이제 뭐 방어율도 그렇고 WCP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 조금 아쉽죠. 그리고 사실 신시내티도 이번 시즌 이제 뭐 밸류 높은 무빙볼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조금 아쉬운데, 빠르기만 한 패스볼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사실 셰인 바지의 빠르기만 한 공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격을 맞춰줄 수가 있을 것 같다. 빠따가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기대치 설정해 볼게요. 셰인 바지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CCT의 선발은 브래디 싱어가 등판을 하는데, 지난 경기 되게 아쉬웠죠. 워싱턴 만나서 2.1 동안 7자책으로 사실 탈 털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싱어가 최근에 이 싱커가 좀 밋밋하게 들어가는 공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자들이 어렵지 않게 타이밍을 맞춰주고 있고요. 이렇게 밋밋하게 싱커가 들어가면 또 뭐가 문제냐면은 장타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양 팀의 투수 능력보다는 경기 초반부터 화력존으로 흘러갈 가능성, 왔다 갔다 점수가 많이 나와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9.5라는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기장이 될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라는 특성 자체가 역시나 타자 친화 구장이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싱어도 장타에 대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 셰인 바지 역시도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이런 선수들이라면 이런 구장 특성을 조금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디트로이트랑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치업은 지금 디트로이트가 지금 연패가 몇 연패다? 6연패까지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스쿠발이 나오면서 스쿠발로 연패를 조금 끊고 가자,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스쿠발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이닝 무실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지고 왔습니다. 타격이 전혀 터주지 못했고요. 불펜이 역시나 방어를 하면서 경기를 지고 왔다. 그래서 최근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실점에 대한 억제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경기력 자체가 너무 안 좋죠, 사실. 자, 여기서 내일 선발은 잭 플레어티가 등판합니다.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너클, 커브 이렇게 던져주는 3피치 유형인데 보더라인 피칭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한 구위가 강점인 자원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실투가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실투 비율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장타를 꽤나 많이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팀 타율이 3할 1푼 8리까지 동일기간 홈런이 또 7개가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 토론토의 타격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워낙에 잘 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플레이어트 입장에서는 지금 실투가 조금 많아지는 구간에서 이 토론토의 펀치 능력, 득점에 대한 지원이 좀 거슬릴 수밖에 없다. 자, 반면에 토론토의 선발은 맥스 슈어저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6번의 등판에서 28이닝 동안 1.25WHP와 5.14의 ERA. 사실 뭐 전성기 데뷔했을 때 구속도 조금 떨어지고요. 볼끝도 조금 무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구위라든지 보더라인 피칭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디트로이트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뭐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급의 피칭은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선발 싸움에서 토론토가 조금 리드를 챙겨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토론토가 생각보다 이번 시즌 뒷심 싸움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양 팀의 순수 불펜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토론토가 이제 훨씬 더 좋은 압도적인 밸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디트로이트가 이 연패를 끊어낼 만한 이런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봐요, 저는. 수쿠바를 내고도 지고 왔는데 플레어티로 반등이 될까요, 사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토론토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켄자랑 클블 볼게요. 켄자 클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양 팀이 오늘 뭘 하고 왔죠? 더블 헤더를 뛰고 왔습니다. 더블 헤더를 뛰고 왔는데 심지어 내일 현지 시간 오후 2시 경기라고 한다면 이거 양 팀이 지금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특히나 이 클블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이다 보니까 이 켄자보다 훨씬 더 좀 피로에 대한 누적이 좀 클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 클블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오늘 클라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헌터 게리스를 연투를 시키고 왔어요. 그래서 경기 뒷심에 있어서 이 뭐 클라스라든지 헌터 게디스를 아마 출전이 안 될 겁니다.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오늘 더블 헤더를 치르고 온 팀들이기 때문에 선발에 대한 좀 이제 잘 던져주는 팀이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봐요, 저는. 자, 그렇다면은 캔자스시티의 선발 노아 카멜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커맨드, 볼끝, 강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시즌 생각보다 출루 자체를 잘 억제해주고 있거든요. 방어율도 2점 중반이면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클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완 투수를 만났을 때 팀 어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641. 리그 전체 25위 수준밖에 안 됐었죠. 그리고 이제 카메론 같은 경우에도 브레이킹 볼에 대한 밸류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이 클리블랜드의 좌타석 라인들을 충분히 야무지게 공략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클브의 선발은 조이 칸텔로가 등판합니다.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뭐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익스텐션이 되게 좋아요. 뭐 무브먼트라든지 공끝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에서 조금씩 걸치든지 아니면 조금씩 빠져나가는 공들이 되게 위협적인데, 다만 캔자스가 최근에 빠따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펀치 능력까지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칸텔로 같은 경우에도 이닝 이팅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장타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캔자스가 칸텔로 상대로 장타 뭐 한두 방 정도 때려내면서 조금 빠르게 내려보낼 수 있는 능력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클블이 지금 내일 뭐 클라스라든지 헌터 게디스라든지 불펜의 뎁스가 얇아져 있는 상황에서 칸텔로로 긴 이닝을 막아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불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캔자스 시티 승리라든지 아니면 뭐 좀 일방적인 승리까지 뭐 예측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휴스턴이랑 이제 애슬레틱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휴스턴이 1차전 지고 2차전 지고 3차전까지 전부 다 진 상황에서 4연전 수입 상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휴스턴의 선발이 콜튼 고든이 등판한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 연패를 끊어낼 수 있겠다라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고든 같은 경우에는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싱커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레파토리는 일단 다양하긴 하거든요. 뭐 구위 좋고 보더라인 피칭도 일단은 이번 시즌 내내 나쁘진 않았는데 최근 정타, 장타에 대한 비율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 타이밍이 괜찮았어요. 이번 시즌 애슬레틱스가 좌투수 상대의 팀 OPS가 몇이었냐면 0.712. 리그 전체 12위 수준이었어요. 나쁘지 않았고요. 뭐 루커라든지 뭐 윌슨, 뭐 랭겔리어스 최근의 흐름이 괜찮은 우타 라인들, 펀치력이 갖춘 우타 라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고든을 괴롭혀줄 능력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애슬레틱스의 선발은 JT 긴이 등판합니다. 152kg짜리 싱커를 주력으로 가져가면서 뭐 커터, 슬라이더 이렇게 3피치 위주로 가져가거든요. 싱커에 대한 구사 비율이 조금 높기는 해요. 높기는 한데 이제 뭐 구위도 좋고 볼끝도 있다 보니까 빗맞은 타구라든지 땅볼 유도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휴턴도 이렇게 밸류가 높은 무빙볼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잘 맞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생각보다 더블 플레이성 공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긴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높게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휴턴이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상성도 뭐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긴의 뜬금 호투 가능성, 완벽투 가능성도 저는 좀 열어두고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SLX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배. 냉정하게 휴턴이 지금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봐요.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미러키랑 마이애미 볼게요. 이 매치업은 뭐 사실 미러키에 대한 아마 이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 우드러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3경기 나와서 16.1 동안 0.5의 WHP와 1.65의 ERA,
압도적인 9위를 바탕으로 가져가면서 빠르게 승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마이애미한 팀 자체도 이제 힘과 힘으로 붙었을 때는 이 브랜든 우드러프의 9위를 이겨낼 만한 펀치력은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우드러프의 9위에 마이애미의 타선이 조금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이애미가 연속 안타를 뽑아내면서 득점을 가져가는 팀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우드러프의 정타에 대한 억제 능력 역시도 많이 거슬립니다. 그래서 사실 상성에 있어서는 우드러프가 굉장히 좋다고 봐요. 마이애미랑 만났을 때. 자, 반면에 마이애미 선발은 유리 페레즈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8번 경기에서 39이닝 동안 0.97의 WHP와 3.23의 ERA 역시나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15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페이스볼이 구속도 빠르고요. 구위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무브먼트가 뭐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미러키가 워낙에 이제 155km 넘어가는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 선발 싸움에서 양 팀의 선발들이 생각보다 긴 이닝을 또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아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고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양 팀이 불펜이 최근에 또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마이애미는 지금 최근 5경기에서 불펜 방어율이 2.08. 오늘도 사실 필립스가 이제 4이닝을 막아주면서 불펜을 또 아끼고 왔거든요. 필승조 자원들을.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유튜브 형님들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총 8가지 경기들 한번 같이 또 열심히 살펴봤고요. 오늘 제 방송이 만약에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가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